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C에서 C++하고 이제 사용되는 포인터의 개념이 이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절차적 언어,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를 배운 학생은 아마 알겠지만, 포인터의 개념이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주소라는 어떤 주기억 장치에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소라는 개념을 알면 사실 좀 쉬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실습을 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실습을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 가리키다는 거죠. 이하를 붙여서 가리키는 장소니까 주소를 이제 변수의 값이 저장된 주소를 가리키는 데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포인터는 이제 변수의 주소를 말하는 거고, 그 주소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써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와 포인터 변수,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용도,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요 그림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설명이. 만약에 C에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해놨죠. int_a.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a라는 변수가 정수형인데, 100의 값을 저장을 한다. 이러면, 기억장치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4번 주소에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a라는 값을 이제 주소에는 관심이 없다 할 때는 이제 주소 값이 큰 의미가 없지만, 이 주소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이제 요 b라는 변수의 앞에 간접 연산자 별표를 써서 주소를 이제 정수형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물론 컴퓨터 내부에서는 다 이진수이지만 16진수로 이제 다 변환해서 주소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주소를 정수형으로 이제 하는데, 요 b라는 숫자 앞에 별표를 붙이면, 요 b라는 게 포인터 변수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b라는 값에다가 a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a의 주소, and라는 게 연결자요. and가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a의 주소 값을 포인터 변수 b에다 저장을 하면 b의 이제 값이 이제 4가 돼요. a의 주소가 4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4가 되죠. 물론 이제 b라는 값도 정수형 값이기 때문에, 물론 b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도 여기서 이제 50이 되겠죠. 그래서 a의 변수의 주소를 b에다 저장을 하고, b에 있는 값, 즉 a의 값을 지칭할 때는 별표 b 이러면 b의 값은 100이 되는 거예요. 즉 a의 주소 4가 저장되어 있는 100의 값을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언제 쓰냐면,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이제 배열을 가리킬 때 포인터 변수를 쓰면 상당히 제어하기가 쉬운데, 요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A는 메모리의 4번지에 대한 이름이 이제 A라는 거고, A 변수의 주소는 4고, A 변수에는 100이 기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A는 100이라고 초기값을 줬기 때문에, 4번지에는 이제 100이 기억되어 있는 거죠. 주소에는. 그 다음에, 요 AND 표시 A는 A 변수의 주소, 쪽에 4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B는 A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곳의 값을 말할 때 별표를 사용을 해서 별표 B 이러면 B에 저장된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된 값, 즉 100을 가리킨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A는 50을 저장을 했죠. 그러면 정수형 A 값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만약에 4번 주소에 50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nt 별표 b 이러면 이제 포인터 변수로 쓰겠다라는 거죠. 주소를 가리키는. 그다음에 b에다가 A의 주소를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4가 되겠죠. 현재 A 주소로 4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B에 있는 값을 지칭을 할 때 별표 B, 즉 이제 50이 되겠죠. 4번 주소가 가리키는 게 50이니까 그 B의 그 값을 20을 증가시키면 A 값도 같이 20이 증가하게 되고 70이 되고, 요 B의 값도 이제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요 별표 B, 죠? 4번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값, 그게 이제 70이 되는 거죠. 둘 다 20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 이제 포인터 변수를 배열에 우리가 이제 그 첨자를 가지고 제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int, a, o 이러면 5개의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별표 b 이러면 b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다가는 반드시 주소 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and 요 이제 연결자 표시. b에다 다른 값을 저장하면 안 돼요. 요 주소 값을 반드시 저장을 해서 b는 a 또는 b는 a의 0번째 주소 이렇게 둘 다 뭐 어떤 거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위에 있는 요 배열의 a의 배열 값을 b에다 저장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배열의 시작 주소 즉 A0의 주소를 B에 저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B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값이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열은 A에다가 0을 더하고 앞에다 별표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1 별표 이러면 이제 A1값, A 더하기 2 별표 이러면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 A5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C인데 뭐 배열명을 선언하고 int, 정수, 그다음에 P라는 게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AI를 이제 0부터 4까지 이제 10씩 증가시키면 10, 11, 12, 13, 14 저장을 하고 A의 0의 주소, 그러니까 배열의 주소를 P에다가 저장을 했죠. 요 3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별표 P 더하기 I, P 더하기 I의 주소의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값들, 배열의 첨자 값을 이제 배열의 첨자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해서 배열에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앞에다 둬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편하죠? 다른 방법보다. 자,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 배우게 될 객체지향적 언어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포트란, 코볼, 엘골 이런 걸 안 배웠을 텐데, C 언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C++부터 이제 객체지향적 개념이 시도가 됐고, 이제 자바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객체지향적 언어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평가가 됐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적 언어에서 구조적, 절차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때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이제 써야 돼요. 거기 우리 이제 2번에 세 번째 보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순서적인 방법이 중요하죠. 순서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우리가 if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반복, 순서 선택 반복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를 우리가 모듈, 주로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놈을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 안에다가 절차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고 그 기능이 필요로 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대표적으로 C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법이든지 요 순서 선택 반복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서 구현을 하셔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적 그 다음 주에 배우기도 객체지향적 언어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직접 코딩을 하면서 그 실행 결과를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요 순서 선택 반복적 개념의 그 코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실습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